안녕하십니까, 낭만강사 홍사부입니다. 자, 오늘은 외국어 고등학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외국어 고등학교의 특성과 그리고 지역의 특성이 만나면 상당히 오묘한 문제점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그것을 하나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외고는 언제 출발을 했을까? 1984년 외국어에 능통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어 고등학교, 외고로 지금은 약칭이 되겠죠. 자, 특수 목적고의 일종입니다. 최초의 외국어 고등학교는 대원외고와 대율외고 두 개가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30개 외고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외고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졌을까요? 일단 외고가 왜 유행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선발 집단의 힘이라고 할까요? 학군에 불리한 학생들이 그 학군을 벗어나기 위해서 선발 집단이 있는 학교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환경이 좋으면 좋은 학생들이 모이게 되고 그 좋은 학생이 모이면 진학률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학군이 안 좋은 학생들이 탈출로로서 만들어진 것들이 바로 이 외고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외고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지만 초기에 왜 중요했었는지에 대한 걸 말씀드린다면, 초기 외고는 자연계가 지원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커리큘럼상으로는 자연계 메리트가 하나도 없겠죠. 하지만 정시라는 게 있죠. 선발 집단의 힘이 무엇일까요? 아이들의 학력이 높아지고 노력이 좋아지고 그 평균적인 어떤 학습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시에 입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높아졌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의 인원수가 상당히 많이 붙었어요. 의대도 많이 붙고 서울대도 많이 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외고가 좀 유명해졌던 겁니다. 이때 바로 사교육의 붐이 같이 불어서 특목고에 지원하는 것들에 대한 붐이 상당히 일어났던 거. 그래서 그 부조리로 사교육에 대한 병폐를 줄이기 위해서 외고를 목적에 맞는 지원과 목적에 맞는 진학을 제한해버린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가 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이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학군이 안 좋은 아이들이 탈출구로서 외고를 활용했던 경우가 많다고 이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렇다면 광역 지원이 가능한가? 전국에서 지원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자, 처음 출발했을 때는 용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 외국어 고등학교가 있었죠. 줄여서 용인외고. 자, 용인외고는 광역 지원이 가능했어요. 자, 자사고 그러니까 민사고와 똑같은 조건상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전국에서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자, 용인외고를 제외하고는 지역 기반으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서울은 서울, 그리고 강원도는 강원도, 경기도는 경기도. 이렇게 지역 제한이 있는 지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외고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강원도에 있었던 강원외고가 폐지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강원외고가 폐지가 됐다면 강원도에는 외고가 있을까요? 없죠.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강원도에 있는 학생들은 외고를 지원할 수 있느냐? 지원할 수가 없겠죠. 자,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강원도에 있는 학생들은 다른 지역에 있는 외고를 지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학군이 안 좋은 지역에 있는 학생이 탈출구로서 외고를 사용했는데, 가령 예를 든다면 구로에 있는 학생들이 학군이 좀 안 좋다고 그러면 명덕외고라든지 대원외고라든지 이렇게 지역을 옮겨서 학군이 좋은 고등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강원도 지역에서 탈출할 수 있는 탈출로가 생겨버린 것이 된 거죠. 자, 그렇다면 강원도에 대한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 동영상을 찍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강원도가 약간 학군적으로 낙후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는 좀 있을 겁니다. 자, 물론 단순 비교는 좀 어렵죠. 강원도 같은 경우에 3학년이 23학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36,821명인데 반해서 서울은 20만 7,388명이에요. 그러니까 인원수가 절대적으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좀 어렵습니다. 자, 하지만 24학년도 서울대학교를 진학시킨 고등학교를 학생 수를 비교했을 때 상위권 100개 고등학교를 잡아놨을 때 강원도에 있는 고등학교는 민사고가 유일합니다. 자, 민사고는 자립형사립고죠. 선발 집단이죠. 자, 그런데 그거를 제외하고 다른 고등학교가 없다? 이것은 인원수가 적다 손 치더라도 어느 정도 학군상의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강원외고가 자격을 반납했다.
그러면 강원도에는 외고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강원도에 있는 학생들은 외고를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서울에 있는 외고를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학군의 탈출로의 하나의 팁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 동영상을 찍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강원도에서 서울로 진학을 하려고 그러면 기숙사가 있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죠. 물론 뭐 그렇지 않아도 상관은 없겠지만. 자, 일단 외고는 4개 상위권 외고가 있다고 했습니다. 대원, 한영, 명덕, 대일. 자, 여기 4개죠. 진학률이 상당히 좋아요. 자, 그렇다면 이 외고들은 어느 정도의 진학률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24학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대원외고는 총 45명을 보냈습니다. 전체 100개 고등학교 중에서 2위고요. 한영외고는 24명, 전체 12위. 그 다음에 명덕외고는 23명, 전체 14위. 그 다음에 대일외고는 18명으로 전체 23위입니다. 그러니까 명덕외고하고 대일외고의 위치가 14위, 23위 상당히 상위권 고등학교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4개의 고등학교 중에서 2개 명덕외고, 그 다음에 대일외고가 기숙사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강원도에서 서울로 진학을 해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은 생활에서도 상당히 좀 이점이 좀 있겠죠. 자기가 진학을 하는 데 있어서 학군이 안 좋은 쪽에서 서울로서 탈출할 수 있는 충분한 메리트가 되기도 하고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장점과 단점을 한번 동시에 다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장점만 있느냐? 그렇진 않죠. 외고가 처음 출발했을 땐 자연계하고 인문계를 동시에 다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커리큘럼상의 문제로 해서 수시상으로 했을 때 자연계 진학은 안 되겠죠. 그건 분명히 단점으로 존재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이들이 선발 집단이라는 그러한 메리트 때문에 교육 환경이 상당히 좋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평균적인 환경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정시를 지원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45%가 존재를 했었으니까 정시파로서의 환경적인 뒷받침이 분명히 존재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계로도 진학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선발하는 데 있어서 시험을 보지 않아요. 그리고 이과에 대한 소양이 있는 거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평균적인 학력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정시로서의 지원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시로서 갈 수 없는 조건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계에서 진학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장점 당연히 수시죠, 수시. 자,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블라인드가 돼요. 그래서 점수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골이든 서울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었죠. 자, 하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학교에 프로그램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 학교가 프로그램이 없는데 다른 학교가 프로그램이 있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단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한 것들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 학교는 그 프로그램이 없지만 이 아이는 이런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학교를 블라인드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프로그램을 확인을 해서 어느 정도의 배려를 해주겠다. 이게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자, 그러니까 학교가 블라인드가 될 수 없다는 것은 학교의 레벨이 분명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당연히 커리큘럼상 외고는 분명하죠. 근데 외고인데 대원이야? 한영이야? 명덕이야? 대일이야?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러니까 진학률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자, 수시에 진학하는 데 있어서 지역적인 부분은 분명히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건 상당히 강점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메리트 2번째입니다. 여자만 딱 주면은 인원수가 확 줄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화외고가 있다고 치고요. 이화외고가 이화여대 영재 전형으로서 어느 정도가 갈 수 있을까? 대략 내신 5등급이나 6등급으로도 갈 수 있을걸요? 자, 이 정도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인문계 좋아. 그런데 어학적으로도 좋아. 라고 한다면 충분히 고려할 만큼 메리트가 충분합니다. 그것도 서울이라는 메리트까지 낀다고 그러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는 선택지가 됩니다. 자, 하지만 단점이 있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자연계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정시밖에 기회가 없어요. 자, 이걸 한번 돌이켜 봅시다. 수시라는 것은 학생부가 딱 정해지면 그거를 가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건 어떤 겁니까? 수시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재수를 해도 수시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정시에 어느 정도 환경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현재 선발되는 방법상으로는 자연계를 갈 수 있는, 정시를 노릴 수 있는 인력풀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혼자 정시를 본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환경이 구축이 되지 않으면 혼자 정시를 간다고
노력해도 그게 많이 효과를 가지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단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강원도가 학군에 대한 탈출로로서 서울에 대한 외고를 생각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강원외고가 자격을 반납함으로써 하나의 변수가 발생을 한 거죠. 자기가 문과 그리고 어문계열 쪽으로 관심이 있다 이렇게 되면 충분히 고려해봐야 될 선택지가 됩니다. 그리고 대일외고와 명도외고는 기숙사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낭만 강사 홍사부였습니다. 시간은 바쁜 듯이 흘러 바람이 매몰차게 스쳐